예, 먼저 철도 노동자들 어제 희생되신 분들의 운명에 어,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는 오늘 한노위 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여야가 모두가 함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밤낮으로 고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개처럼 뛰고 있다라고 해서 고 정슬기님과 같은 쿠팡 노동자들의 연이은 가로사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쿠팡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계로 보면 건설 쪽에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택배 물류업계에서는 쿠팡이 가장 많은 가로사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이미 청문회에 매번 이제 쿠팡이 사용자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만큼 쿠팡이 가장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도 쿠팡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뭐 온도 자체는 저도 이제 갔었는데 온도 자체는 제가 아침 압수에 갔는데 34.8도였거든요. 그런 온열에 대한 예방은 지금 현재 쿠팡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다 해결될 때까지 장관님께서도 1시간에 15분씩 휴식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거 관련해서 보완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나요? 계속해서 제가 다녀간 이후에도 우리 안전인명특공대에서 주기적으로 불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실제로는 쿠팡에 그것을 반드시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했었던 이제 청문회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쿠팡이. 그것이 택배 노동자들의 가로사와 관련된 대책의 몇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분류 작업에 대한 롤테이너의 이제 소분류 작업을 보완하겠다라는 게 한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레시백 회수가 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는 사실 이제 건당 100원 정도밖에 안 받는 그런 건데, 이게 클렌징이라고는 해고에 점수에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가로사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클렌징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8시, 그 다음에 뭐 10시 이렇게까지 해서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점수 고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은 자발적인 것 같지만, 그때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개처럼 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3가지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 약속을 제가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해서 강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반드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더 경악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갔던 곳에 휴대폰 반입이 안 됐어요. 풀필먼트. 네. 예, 이것이 정상적인 대사인가요? 이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쓰러져도 119를 전화를 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은 살인을 용인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지도 감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휴게시설 같은 경우도 급조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냥 바로 며칠 전에 설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천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만 쓰는 라카룸이 있었습니다. 저기 라카룸이죠. 근데 휴게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기에 비정규직도 들어올 수 있대요. 그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카룸이 있는데 못 들어오겠죠. 당연히 정규직의 휴게소입니다. 더 놀랄 것은 뭐냐면 그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죠. 저거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정규직의 휴게실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굴까요? 누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여기는 비정규직이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당연히 정규직이 먹는 아이스크림이겠죠? 예,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노조법 2, 3조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비인간적인 차별과 모멸감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 노동자들이 그러면 쿠팡의 사용자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청에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조법 2, 3조 통과돼야 되겠죠. 그래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노동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쿠팡의 지금 가로사 대책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을 전국적으로 다 하셔서 강제하게 하시라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는 가셨지만 실제 이제 택배 기사님들 못 보셨잖아요. 그분들과 한번 현장 점검이나 간담회 한번 꼭 하시라. 그래서 꼭 얘기 들어보시라라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노조법 2, 3조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국가입니다. 98년도 IMF 이후에 비정규직은 양산이 됐고 그 양산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아까 아이스크림 같은 차별, 그지요? 그 다음 핸드폰 같은 거 이런 비인간적인 것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을 해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가 없어서 여태까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졌어야 합니까? 당연히 정부와 정치가 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고 있지 못한 정부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이 부족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쿠팡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동탄 물류기지 한번 갔다 왔는데 장관이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